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대법원 이번 주 워싱턴의 가장 뜨거운 단어죠. 그리고 퓨처스 상황에서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경제권을 이용한 관세 부과의 합법성을 심리합니다.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이 경제를 이유로 어디까지 법을 우회할 수 있는가, 그 헌법적 경계를 정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쟁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입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경제적 위기 시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펜타닐 유입, 해외 제조 의존도 등 다양한 문제를 경제 비상사태로 선언했고요.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명확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관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만약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금융과 정책 전문가들은 모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50대 50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50에서 65% 확률로 트럼프가 패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트럼프 측이 약간 유리하나 명확한 승부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분분하고요. 즉 대법원 판결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가능성은 동전 던지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은 정치, 경제, 헌법이 뒤엉킨 초대형 케이스라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에 직접적 정치적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0년간 대법원이 다룬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는 만약 나의 권한이 제한된다면 미국 경제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죠. 대신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법정에 직접 참석하고요. 나는 링 사이드에서 지켜보겠다. 결과는 좋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스테펠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이미 트럼프 승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도 남겼는데요. 판결 전후의 질문 내용에 따라 시장이 과민 반응일 수 있다. 성급한 매수 매도는 피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은 이미 긴장된 상태죠. 달러 가치 변동성, 철강,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상원에서는 트럼프의 브라질, 캐나다산 관세 철회안이 통과됐습니다. 놀랍게도 공화당 중진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첫 본격적 반기로 해석됩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법안을 막을 가능성은 크지만 보수 내부에서도 관세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겠죠. 자, 그래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관세 여부를 넘어섭니다. 브레넌 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티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판결은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일상적인 통치 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를 결정 짓는다. 즉, 이번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거의 모든 정책을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할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의 관세를 넘어서 미국 대통령이 법 위에 설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올해 말 대법원의 한 문장으로 미국의 행정 권력이 어디까지 닿을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관세의 심판이 될까요? 아니면 권력이 심판이 될까요? 그 답은 곧 공개됩니다. EV 섹터주는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5%, 테슬라도 마이너스 5%, 루시드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면서요. 16.36불로 마감했습니다. 애프터창에서도 마이너스 0.67% 하락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오전 11시에서 12시 단기 급등 후 급락이 나왔고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점진적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오후 4시 이후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일시적 반등, 그러나 곧 다시 하락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며 대기 모드로 전환한 것입니다. 단기 하락은 있었지만 그래비티 SUV의 출하 확대 그리고 생산량 증가, 7,500 크레딧 연장 등의 호재가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죠. 오더플로에서는
인플로우는 16.18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3.26 밀리언 달러. 그래서 순유입은요, 플러스 2.92 밀리언 달러입니다. 즉, 자금이 조금씩 우위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주가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은 가격은 15에서 16달러대에서 안정화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기관 순유입이 있었고요. 거래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투심 회복 조짐으로도 판단될 수 있겠네요. 또한 실적 이벤트를 앞둔 선 매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18달러 돌파 실패 시 단기 재하락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개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단기 변동성도 확대가 되겠고요. 그래비티 출하 일정 지연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15달러 구간을 지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관과 매집 그리고 거래량 바닥은 단기 저점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적 결과가 약하면 15달러 재테스트 가능성이 존재하죠. 루시드의 차트만 보면 불안하지만 자금의 흐름은 다른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5달러에서 멈춰섰고요. 기관의 돈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적, 그 결과가 루시드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EV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판매가 31%나 급감했고요. 포드는 60%나 추락했죠. 그런데 단 두 회사만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루시드와 리비안입니다. 새 공제가 사라진 10월, 루시드는 오히려 판매량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이례적인 상승의 배경과 그 속에 숨은 전략적 전환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드는 10월 한 달 동안 935대를 미국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래비티 SUV는 250대, 에어세단은 685대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40%나 증가했는데요. 전월 9월 대비로도 플러스 3% 성장했죠. 비교하자면 테슬라는 마이너스 31%, 포드는 마이너스 6%, 폴스타는 마이너스 74%, 반면 루시드만 플러스 3%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변화가 아닐 것입니다. EV 세제 혜택이 끝난 직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간 유일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이 핵심이죠. 세액 공제 종료에도 버텨낸 이유, 루시드답습니다. 9월 30일부로 연방 EV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되었지만 보통이라면 판매 급감이 당연합니다. 루시드는 오히려 반등하면서 그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첫 번째로 가격대 자체가 세액 공제 대상 밖입니다. 루시드 에어는 7만 불, 그래비티는 9만 4천 불, 이미 세액 공제 기준인 5만 5천 불에서 8만 불을 초과했기 때문에 애초에 직접적인 타격이 적었습니다. 둘째는 리스 전략입니다. 세액 공제는 차량 구매에만 적용되지만 리스는 예외죠. 루시드는 리스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고객이 여전히 7,500불 인센티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리스 종료 후에 고객에게 전달된 청구서만 제대로 나와줬다면 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체 보조금 연장입니다. 2023년부터 직접 7,500 크레딧을 제공해 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11월 30일까지, 이거는 연말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게다가 0.99% 초저금리 금융 옵션까지 붙여졌습니다. 즉, 정부 혜택이 사라져도 루시드는 자체 금융 인센티브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며 수요를 유지한 겁니다. 또 다른 변화는 공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카사그란데 공장이죠. 이제 2교대 운영이 시작되면서 생산량을 확실히 끌어올릴 것입니다. 생산량 확대의 명확한 신호로도 해석되면서 2025년 목표는 18,000대에서 2만 대 생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이미 9,966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8,000대에서 만 대를 추가 생산해야 목표 달성인데 현재 속도라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또한 재고 차량 일부 국가가 전국 스튜디오에 배치되었는데요. 이는 수요 부진이 아니라 부품 공급에 맞춘 소량 배치라고 루시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닉 워크가 설명했습니다. 즉 생산 효율화와 부품 조달 최적화를 병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세액 공제가 없어도 시장 역풍 속에서도 루시드는 작은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를 지켜내주기를 바라겠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